안녕하세요. 니케피디아의 수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해볼 것은 기존에 저희가 유튜브 영상에서 반성문이라든지 양형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아마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실제 가해자들이 자신의 반성이라든지 자신이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게 맞지? 라는 고민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영상을 보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게 많이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사무실에서 얘기해 줬던 내용들이 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촬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선처를 받거나 아니면 용서를 받을 때, 아니면은 내가 이 사건의 일을 잘 해결하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당연히 피해자 용서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겠죠.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한테는 이 사람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혹은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입증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라든지 전자발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재범 위험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지가 되게 큰 문제고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 반성문을 정말 많이 제출하고 나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탄원서를 가득 가져와서 그걸 제출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재범 위험성이 낮아질까요? 선생님 보셨을 때는 어떠실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야, 그걸로 과연 내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 거예요. 맞아요.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수사기관에서는 보호관찰소에다가 이 사람을 전자발찌를 채워야 되는지 아니면 뭐 재범 위험성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번 검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보호관찰소에서 그 성범죄 위험성 평가 척도라든지 아니면은 정신병질학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이런 테스트,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폭력성이 있는지 폭력성 위험 테스트 등등의 테스트를 해서 이 사람을 점수화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방식으로 되게 과학적인 방법과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보여줘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 사람을 보통 통계라든지 어떤 수치를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 동일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넘어가고 설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숫자를 이용해서 당사자들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데, 변호인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률사무소에서 아직까지도 반성문을 많이 제출합시다, 아니면 탄원서를 많이 제출합시다, 아니면 뭐 정신병에 대한 뭐 진단서를 제출합시다 등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지만 대검찰청이나 법원에서는 이런 걸로 감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를 봤을 때, 일단은 변호인들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그게 정신병이든 아니면 폭력성이든 성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든 이거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먼저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실제로 위험성이 낮다라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걸 거고, 오히려 이걸 제출함으로써 이 사람이 진짜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입증하는 용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자기네들이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변호사님들조차도 반성문 제출해라, 탄원서 제출해라, 정신과 가서 진단서 떼와라 라는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법률사무소 니케가 가장 자랑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요. 실제로 수사기관처럼 저희도 과학적인 통계랑 지표를 저희가 개발한 이 시스템 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거. 만약에 성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은 그 낮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저희가 선처를 받는 방식이 제일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성범죄 위험성이 대체로 높으신 분들도 계세요. 흔히 말하는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이걸 선처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병의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치유하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재판부에게
지금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피고인 본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단순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뭘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는 거죠. 정신과에 입원을 하는 것도 좋고요,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진단서는 그냥 우울증이나 상세불명의 불안 정도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이 진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확인을 했고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입증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호관찰소, 경찰, 검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런 성범죄 위험성 평가, 혹은 정신병질학적인 이런 평가, 폭력성에 대한 평가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선처를 요청드리고 있고, 저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반성문이나 탄원서에다 집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길 바라며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이 영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주시면은 저희가 실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내방했을 때 상담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니케피디아의 수변호사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